자, 111페이지 연립방정식. 우리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죠. 그죠?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자, 했을 때 봐봐. 연립방정식의 해법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그냥 한번 읽고만 넘어갑시다. 자, 보시면 자, 미지수를 소거해서 푸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은. 그래서 1번은 가감법 뭐 해가지고 미지수를 하나 지워가는 거, 더하고 빼서, 혹은 대입법이라고도 배웠었죠. 한 문자로 정리해가지고 다른 문자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자를 줄여나가는 거, 그 다음에 등치법 뭐 세 가지 뭐 같다고 놓고 미지수를 소거하고 뭐 그런 건데, 자, 이거는 다 중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의 부정과 불능에서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1차 방정식에서도 했던 것처럼 해가 많을 때, 혹은 해가 없을 때, 혹은 한 쌍의 해만 가질 때, 됐니? 이런 것들 했었다는 거. 조금 다 중학교 때까지 했던 건데, 자, 여기서는요 조금 특수한 연립 1차 방정식을 좀 볼게요. 특수한 연립 1차 방정식. 자, 그래서 순환형이라고 해서 되는데, 순환형은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인 경우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치? 자, 그러면 옆에 112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건데, 112페이지의 그 밑에 3번을 보시게 되면, 112페이지의 3번을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자, x 플러스 y가 2다라고 되어 있고, y 플러스 z가 4다라고 되어 있고, z 플러스 x는 6이다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순환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냐면 싹 다 더하자라는 겁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됐니? 그럼 이거 싹 다 더하시게 되면 2배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각각이 2개씩 있죠. x가 2개, y도 2개, z가 2개. 그래서 이렇게 묶일 거고,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12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것이 얼마나? 6이다까지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 3개의 식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다라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보세요. 얘랑 얘를 봤더니 x 플러스 y가 2죠. 그죠? 그럼 3개 다 더한 거는 6이지. 그지? 그럼 z는 얼마겠어요? 4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니? 그 다음에 y랑 z 더한 건 4죠. 그럼 x만 남으니까 x는 얼마가 되겠어요? 2. 이렇게 될 거고, z랑 x 더하면 6이죠? 그럼 y는 얼마가 되겠어요? 0. 이렇게 써지겠죠. 그지? 그래서 x는 2, y는 0, z는 4다라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 순환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을 보시게 되면, 바로 2번은 어떤 문제냐면 역수를 치환해서 계산을 하겠다. 즉 x분의 1이라는 거, y분의 1이라는 거, z분의 1이라는 거를 치환해서 계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계산을 하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거니까 절대값은 안에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풀어보자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연립방정식을 배우잖아요. 자, 연립방정식을 배웠는데 연립방정식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든 과정에서. 자,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차 연립방정식. 우리 지금 하는 거 연립 1차 방정식 있고, 여기는 2차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다음 단어를 배워요. 자, 2차 연립방정식과 1차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했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 과정이 기초적인 내용이야. 기초적인 내용. 알겠니? 그럼 시험에서 뭘 잘 물어보냐면 얘를 잘 물어봐요. 얘. 2차 연립방정식. 됐니? 그리고 이 2차 연립방정식은 나중에 가시게 되면 뒷단원에서 어떤 단원과 연계가 깊냐면 연관이 깊은 단원이 원해방정식에서 우리가 원해방정식을 계산을 할 때 원해방정식의 식의 형태가 어떤 식이냐면 얘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거든요.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얘는 반지름이 2인 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식이 나타내는 게 원을 나타내는 식이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인 거야. 얘가 중심의 좌표는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 그럼 봐봐. x와 y에 대한 무슨 식이에요? 2차 식의 형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을 하실 때, 연산을 할 때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원의 방정식에서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됐니? 그러면은 2차 연립 방정식을 잘 공부를 해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의 방정식을 연산을 하기가 좀 수월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연계성은 좀 보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넘겨볼게요. 한번. 넘겨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좀 기본적인 거는 안 할 거고요. 좀 특이한 것들 위주로 해볼 텐데, 자, 4번부터 볼게요. 4번. 나머지는 중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던 거니까 문제는 굳이 안 풀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8이고요. 2번의 답은 -3이고요. 3번은 13이에요. 자, 4번 보세요. 자, 이제 문자가 3개짜리 여러분들이 푸시는 건데, 문자 3개짜리. 문자 3개짜리. 자, 문자가 3개짜리면 식이 몇 개가 필요해요? 한 쌍의 해가 나오려면 식이 3개가 필요합니다.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자, 봐봐. 문자의 개수가 3개잖아, 지금.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자,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한 쌍의 해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한 쌍의 해를 갖는 건 아닌데, 문자의 개수,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은요, 문자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문자가 2개면 최소한 식이 2개는 있어야 되고, 문자가 3개면 식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지만 해를 정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자의 개수가요, 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주는 경우.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뒤에서 배울 건데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얘는.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부정방정식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많이 이용이 돼요. 나중에가 계속 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3 이렇게 되겠어요. x 플러스 y가 3이다. 자, 그러면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문자 미지수는 몇 개예요?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죠. 그죠? 그럼 문자의 개수는 2개인데 식의 개수는 하나니까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거지. 네. 그치? 그럼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이걸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찾아보면 몇 개가 될까요? 무수히 많죠. 1, 2 또 있지만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3, 6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몇 개가 되겠어요? 무한개가 되죠. 그죠?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가 몇 개? 무수히 많더라. 그지? 그럼 우리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방정식에서. 그지? 그래서 부정방정식인 거예요. 알겠니? 준영아! 정신 차려. 됐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잘 봐. 만약에 x, y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x, y가 정수일 때는 이렇게 구분해보면, 자, x, y가 정수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3, 6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생겨요. 얘는 무한개가 생기죠. 무수히 많죠. 됐니? 얘는 무수히 많은데 x, y가 만약에 자연수라고 한다면 생기는 게 뭐가 생길까요? x, y가 자연수라고 한다면 1, 2, 2, 1 두 개밖에 없죠. x, y가 둘 다 자연수라고 한다면 두 개 더했을 때 3이 나오는 경우는 1, 2 아니면 2, 1 두 가지밖에 없지.
그치? 그럼 이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는 유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지만 부정방정식은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의 범위에 따라서, 숫자 범위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한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됐죠? 그거는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울 거니까. 준영아! 정신 차려. 왜 이렇게 자? 정신 차려. 이렇게 한번 보세요. 됐죠? 자, 4번. 4번 문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문자 3개짜리인데요. 얘는 문자 3개고 식 3개니까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E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Z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Z가 뭐예요? 얘가 5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럼 이런 문제는요, 얘는 문자를 연립을 뭐 2번 해서 구해주시면 될 건데요. 연립을 2개에서 2번 해서 해주시면 될 텐데, 자, 어떻게 해보냐면 첫 번째, 여기다가 2배 해볼게요. 밑에 거에다가. 그니 여기다가 2배 해서 이거 2개를 연립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는 E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고요. 얘 2배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E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Z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를 뭐예요? 빼주면 되겠죠. 자, 빼주시면 EX가 지워지겠지? 그 다음에 Y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 이거 하시면 플러스 3Z가 될 거고요. 2개 더 하시면 얼마? 8 이렇게 써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랑 뭘 연립할 거냐면 얘를 연립할 거예요. 자, 얘랑 얘를 연립할 건데 Z라는 애가 뭐가 되냐면 Z는 2Y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됐니? 넘기시면. 네. 그죠? 그럼 Z 자리에다가 대입을 그대로 샥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 얘는 Y 플러스 얼마가 돼요? 6Y 플러스 15가 8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러면은 7y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7이다까지가 나올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y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다 하나 나올 거예요. 됐니? y는 마이너스 1이다. 준영이 스탠드업. 일어났어. 잠 깰 때까지 일어났을 때. y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죠?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z는 얼마가 되겠어요? z는 3 이렇게 되겠지. 3. 됐니?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z는 3. 됐죠? 자, 그 다음에 z가 3이에요. 여기가 3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3을 넘기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올 겁니다. x는 1. 그치? 그래서 정리해보면 x가 1, y가 마이너스 1, z가 3 이렇게 3개가 나올 거예요. 됐죠? 따라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체크해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시고요. 6번 한번 해볼게요. 6번. 5번의 답은 마이너스 6이에요.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요거 3개짜리. 딱 6번 해볼게요. 6번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6번에서는 ax 플러스 2y가 있는데 얘가 a래요. 자, 얘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a 플러스 1y라는 게 있고 여기가 a 플러스 3이래요. 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거 연립했더니 해가 무수히 많대. 아니, 해가 무수히 많다. 얘들아, 그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잠깐 생각해보면 이거 2개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좌표 평면으로 옮기면 함수죠. 1차 함수죠. 얘를 넘겨서 정리하면 1차 함수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두 직선이 뭐한다?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게 같다. 일치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따질 때 어떻게 따졌냐면 이거 기억나세요? 공식 중에 나누고 나눴을 때 세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로 풀었죠. 똑같다는 B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다 같을 거예요. 즉 정리해보면 개수를 뽑아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분의 A가 A 플러스 1분의 2가 될 거고요. 얘는 계산하시면 A 플러스 3분의 A다까지 이렇게 세 개가 같을 거다라는 거지. 김준영 오 끄덕끄덕이에요. 정신 차려. 너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합천대 했어? 뭐 때문에 피곤한 거야? 연습 7교시부터 7교시까지 노래방 불렀어? 중간에 수업 한번 영화는 수업 한 번은 영화는 무슨 학교가 걸어야겠다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네. 얘랑 얘가 어떠면 돼요? 같다고 넣으시면 되죠. 그죠? 얘랑 얘가 같다. 즉 A 똑같으니까 나눠버리면 없애버리면 A 플러스 3이 뭐가 되면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요거랑 요거 분모가 같아야 돼. 분자는 똑같으니까 분모가 같은 게 있죠. 그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자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식이 있다고 그랬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라고 되어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다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연립했을 때 자 여기서 해를 가질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세 가지의 그 가지수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쌍의 해를 가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요거를 따로 이름을 붙이면 직선의 형태, 그 함수로 옮겨가시게 되면 얘는 한 쌍의 해니까 교점이 어떻다? 한 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직선 두 개의 교점이 한 개다. 얘는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직선에서 평행하다. 즉 평행하니까 직선에서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서로 겹친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일치한다라고 했었죠. 됐니? 자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를 했었고 자 그럼 한 쌍의 해를 가질 조건은 뭐냐면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걸 비교했을 때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즉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직선 두 개를 항상 연립일차 방정식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직선 두 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직선 두 개.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 가서 다시 나올 텐데 이 식이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직선 두 개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직선 두 개가 그려지기 때문에 기울기와 y 절편이라는 걸 가지고 따지게 될 거고요. 기울기가 서로 같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행한 거고 혹은 기울기가 같고 y 절편까지 다 같으면 일치하는 거고 기울기가 다르면 그냥 직선 두 개 이렇게 만나니까 여기 교점이 뭐가 되더라?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던 겁니다. 알겠니? 그걸 다시 반복을 할 거라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학원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수학원을 배우고 있는데 수학원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심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 뼈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웠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랑 지금의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고. 똑같이 근해 공식 쓰고 똑같이 판별식 쓰고 똑같이 근거기소의 관계 쓰는데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이 몇 개가 추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똑같아요. 뒤에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도요. 여러분들 1차 함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랑 거의 내용이 유사해요. 기본 내용. 거기서 이제 좀 더 뭐가 추가된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쌤이 계속 그 중학교 과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내용을 자꾸 되새겨보라고. 여러분들 시험을 봤었으니까. 그때 봤잖아. 내신 봤잖아. 열심히 했잖아. 아니야? 화이팅. 지금 하면 되지. 자, 그러면 한 쌍해를 가진다는 것은 교점의 한 개니까 기울기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얘는 A-분의 A와 B-분의 B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가 없으려면 평행해야 되니까 평행한 것은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지만 C-분의 C는 다른 거죠. 이 뒤에 상수함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셋 다 같은 거겠죠. 셋 다 같은 거. 이렇게 셋 다. 아니 이 세 개를 가지고 많이 풀더라라는 겁니다. 됐어요. (7번도) 그래서 2공식 한번 써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고요. 7번의 답은 -4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아까 순환형 했었죠? 답은 6이에요. 답은 6. 자, 9번 한번 해볼게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9번은 3x 더하기 y 더하기 2z가 2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z가 2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도 무슨 형이냐면 순환형이에요. 왜 순환형이냐? 잘 봐. x, 2x, 3x, 1, 2, 3이죠. 2y, 3y, y, 1, 2, 3이죠. 2, 1, 3, 1, 2, 3이죠.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더하면, 이 식을 다 더하면, 더해보면, x가 몇 개 생겨요? x, 2x, 3x 더하니까 x가 몇 개 생겨요? 6개 생기겠죠. y도 몇 개 생겨요? 6개. z도 몇 개 생겨요? 6개 생기겠죠. 따라서 얘가 6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6이겠죠. 그죠? 따라서 나오는 결론이 뭐가 나오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싹 다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죠. 그죠? 그죠? 그럼 이 식을 다 x에 대해서 z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이제 이거랑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연립을 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얘랑 얘. 얘랑 얘를 연립하면 좀 더 쉽죠. 왜? 하나씩 지워지잖아요. 그죠? x 여기서는 두 개 빼면 x 지워질 거고 여기는 z 지워질 거고 여기는 y 지워질 거고 그럼 연립이 하기가 좀 더 어떻다? 편하다라는 거죠. 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연립해 보시면 되고요. 계산해 보시고요. 답은 27분의 1 나와요. 연산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보시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를 봤더니 x분의 2, y분의 6,
그 다음에 x분의 4, y분의 1. 역수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풀자고 그랬어요? 치환해서 풀자고 했죠. 자, x분의 1을 a라고 놓고요. y분의 1을 b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치환하자.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2a 플러스 얼마? 6b가 되겠네. 자, 2a 플러스 6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a 플러스 얼마? 4a 플러스 빼기 3b가 얼마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뭐예요? 연립하면 되죠, 이제. 두 개 연립하면 되니까. 자, 위에 거 두 배 해보시면, 자, 위에 거 두 배 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4a 플러스 12b 이렇게 써지고 빼기 2다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그대로 쓰면 4a 마이너스 3b가 얼마다? 그냥 3이다 라고 해보시면 빼면 되죠. 여기서. 그죠? 자, 이를 빼시면 되겠지? 그럼 빼면 4a 지워질 거고요. 그대로 계산하시면 15b가 나올 겁니다. 자, 15b가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15b가 마이너스 5니까 b 값은 얼마나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근데 얘들아, b가 원래 뭐였어? y분의 1이었죠 원래. 그죠? 자, y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서 y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됐니?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얘는. 그죠? 자,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4a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시면 1이 됐죠. 그죠? 넘어가시면 1이 돼서 넘어가시면 되니까 2가 되겠네요. 2. 그러면은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a 값은 2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됐니? 자, a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x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자,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은 x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됐니? 따라서 x는 2고요.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를 빼시면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11번, 12번은 안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중학교 때는 많이 나오던 거지.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실생활 하려면 연산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방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되셨죠? 오케이? 야, 기지개 좀 펴봐. 힘들지? 힘들지? 눈 깼어? 응, 앉아. 왜 이렇게 축축 하죠? 금요일이라 그런가? 한 주의 마무리. 불금이잖아요, 불금. 내일 아침에 하고 아침에 하고 나요? 내일 수업 들었죠? 안 들었죠? 내일 수업이 왜 되고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더 할래? 영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먹어. 수학 할까? 원래 옛날에 했잖아요. 하실래요? 그때 화목토였잖아. 네가. 아, 하실래요? 지금 월수고. 그때는 화목토야. 다들 영어 이렇게 영어 넣는 오늘따라 재미없는 내용 나와서 그런가? 재미있게 수업해요. 재미있게 어떻게 수업하게? 네가 나와서 풀어봐. 야, 굉장히 재밌을 거야. 한정계 시켜야죠. 학생들 시켜요? 제가 시키면 별로 안 좋겠지. 116페이지 2번 풀어봐. 나와서. 아니, 그 녹화해서 보내드리게. 애가 이렇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지금 이렇습니다. 수빈아, 그냥 정신 차려. 오늘 뭐 먹지 이런 생각에 집에 가서. 금요일엔 치킨이죠. 치킨 뭐가 맛있냐, 아니야? 안 먹어 치킨? 양도. 치킨 안 드셔요? 내가 치킨 별로 안 좋아해. 치킨 드실 때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면 치킨 먹게 되잖아요. 아니요? 이게 만약 먹게 되면 가슴 부분도 돼. 전 치킨 먹으러 가서 그러면 안 가요. 헐. 뭐 먹고 사? 뭐 먹고 살고 밥 먹고 살죠. 뭐. 오리
뭘이요? 지면조. 아이가 별로 조류, 새를 별로 안 좋아해. 좀 물고기 이런 걸 좋아해. 회, 육회는 물고기는 아니잖아. 좋잖아요. 좋지, 다 먹지. 연어. 아 치킨도 먹긴 먹어요 한 조각? 아. 치킨도 먹는 데서만 먹어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튀긴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후라이드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서. 후라이드 치킨 아니죠, 양념. 양념 아니요 그 튀긴 걸 안 좋아해요. 미친 거야, 멍청아. 저는 유일하게 제가 돈 주고 사 먹는 치킨 메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맥도날드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밖에 없어요. 통닭은 드세요. 백숙. 백숙이요? 백숙도 가끔 먹죠. 별로 근데 삼계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행 둘이가 그냥 싫은 거네. 그냥 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 이렇게 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닭갈비도 그냥 그렇고. 피자. 네. 피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피자는 있으면 먹고 햄버거 말고는. 햄버거도 안 사 먹어요. 햄버거 제가 한 달에 한 번 사 먹으면 많이 사 먹는 거예요. 저는 피자, 치킨, 햄버거를 안 좋아해요. 그냥 뭐 드셔요? 인스턴트. 인스턴트요? 라면. 아니 라면은 너무 라면 말고요? 네. 인스턴트? 푸드 같은 거. 과자도 안 먹어요. 저는 군것질을 안 해요. 과자, 초콜릿, 뭐 그런 사탕, 껌 이런 걸 안 먹어요. 아예 안 해요. 과자는 거의 손도 안 대요. 대박이다. 라면 먹는 거예요? 저요? 칼주시. 저 뭐 먹으면 뭐 그냥 뭐 이것저것 먹죠. 뭐 삼겹살. 집에 가는 길에 심심하면 혼자 삼겹살 사다 놓고 혼자서. 혼자서 뭐 구워 먹으면 되죠. 삼겹살에 김치랑. 혼자 같이. 그 다음에 아니요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냥 밥. 근데 막 패스트푸드 이런 걸 잘 안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과자도 거의 안 먹고 저는 제 돈 주고 과자 사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먹어요. 네, 그럼 평소에 뭐 하고 에? 먹는 것도 별로 안 하시고 커피만 많이 먹죠. 커피만. 뭐 노는 것이라도 있고. 노는 거예요? 일만 수업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다른 세계.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면 네,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숙제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네. 과도한 숙제는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실력 향상. 오늘 수업 연습 끝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택시를 끝이면 좋겠죠. 자, 연립 2차 방정식 보세요.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연말 가기 전에 파티나 한번 해야죠. 그리고 저희요? 네. 피자나 시켜 먹고. 좋아요. 치킨은 좀 그러고 피자나 시켜 먹는 거 아니면 햄버거 시켜 먹는 거. 자 보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의 예비고일을 축하합니다. 짜증나. 제가 그런 거 전문이에요. 그 먹을 때 체하는 얘기 전문. 먹을 때 불편하게 하기 전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막 먹고 나서 애들 막 얹혔다 그러고 먹으면서 막 시험 성적은 어땠니? 뭐 이런 얘기하고 중간고사 끝난다. 먹으면서 시험지 분석하고요. 잘 봐야 되죠. 네, 애들 굉장히 힘들어하죠.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당황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준 건데 막 이러면서 시험지 보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끝납니다. 자 볼게요.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밑줄 치세요. 거기다가 1차식을 유도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립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줄이는 거였잖아요. 문자를 줄여서 계산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차수가 일단 1차가에서 2차로 올라갔잖아. 차수가 높아졌죠. 그 차수가 높아진 걸 어떻게 하겠다? 좀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차수가 높아진 걸 낮추겠다. 됐니?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1차랑 2차랑 연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식이 모두 2차인 경우가 있어요. 둘 다 2차인 경우. 하나는 1차, 2차 이렇게 되는 경우가 둘 다 2차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봐봐. 괄호 1번 보시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여 미지수가 한 개인 2차 방정식을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자, 거기 예시에 1번에 있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자, 뭐 말로 배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x-y가 2고요.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y제곱이 0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거 두 개를 뭐 할 거예요? 연립을 할 겁니다. 자,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잘 봐. 얘 1차죠. 얘 2차죠. 그죠? 자, 한 번자로 정리할 건데요. 한 번자로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넘길 거예요. 넘기고 나머지를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y는 3x-2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밑에 식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y 자리에. 됐니? 자, y 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전개하시면 9x제곱 플러스 6x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시게 되면 전개해보면 9x제곱 빼기 12x 플러스 4다까지가 써지고 는 0이다 이렇게 써질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6x 2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6x가 아니구나. 얘랑 얘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0이다까지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계산하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즉 문자를 어떻게 한다?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아니 문자를 줄여준다. 뭘 이용해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네,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자, 계산이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써주시면 되겠네요. 인수분해까지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x는 1 또는 2가 나오고 자, 그럼 잘 봐잉. x가 1 또는 2가 나오죠.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얼마예요? 아까 y가 뭐였어? 얘였지? 그치?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y 얼마야? 1이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면 y는 얼마예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죠? 그럼 얘 해 몇 개? 두 쌍 나와요. 그쵸? 두 쌍. 따라서 답을 쓰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해가 x가 1, y가 1이거나 또는 x가 2, y가 4다 이렇게 써줘야지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됐니? 준영아 필기해라. 대입한 거 아니에요? 네? 대입한 거 네? 이렇게 쓰는 거지. 연산하는 거. 연산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말에 숙제책 숙제책이 아마 그거 엄청 노가다던데. 네 그걸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숙제 얼마나 주말에는 많이 내줘요? 네. 주말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더 많이 공부하는 날이죠. 더 많이 자신의 시간을 가져 자기의 공부를 하는 시간.
그냥 쉬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는 한 일요일 일요일 이제 오후부터 반나절만 쉬면 되잖아. 월요병이 뭐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월요병 그렇게 따지면 저는 쉬지도 않고 일하는데 쉬는 날이 없는데. 무슨 날로 살아요? 네? 니네 재밌다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는 낙이에요. 야, 그리고 언제 괴롭히냐 내가 또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정신적 스트레스를 뭐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왜? 아니 이번 주말에 많이 생각할까 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2차식과 2차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2차식과 2차식. 그러니 2차식과 2차식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2차항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인수분해하는 게 있다. 두 번째는 2차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대요. 2차항을 지워가는가. 세 번째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네. 자, 근데 얘 2번 한번 볼게요. 그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 x제곱 플러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얘가 0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얼마입니까? 2y 제곱이 16이다 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잘 봐.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첫 번째 식을 봤더니 쌤이 첫 번째 식을 봤더니 얘가 x 플러스 y 곱하기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2y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되죠. 그쵸? 그럼 여기가 0이네? 지금 0이네 0 0이죠?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두 가지가 뭐냐면 x가 y 또는 x가 마이너스 2y인 거지. 되니?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x가 y다 라는 것부터 해보면 x 자리에 그럼 y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x 자리에다 y를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y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 얼마? 16 이렇게 써지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식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시면 3y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y 제곱이죠? 그죠? 계산하시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y 제곱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y 제곱이 얼마예요? 16인 거죠. 그죠? y 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인 거네요. 실수는 알겠네요. 그죠? 됐니? y 제곱이 마이너스 8이요. y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루트 2 i인 거죠. y가.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만약에 x가 y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은 x가 y랑 같다라고 하시면 해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x가 뿔마 루트 2루트 2 i y도 뿔마 2루트 2 i 해가 몇 개? 두 쌍이 나오는 거죠. 두 쌍. 근데 보통 이렇게 쓰면 애매하니까 이렇게 안 쓰고요. 어떻게 많이 쓰냐면 x가 2루트 2i일 때 y는 2루트 2i 동일하죠? 그 다음에 x가 똑같이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i y도 마이너스 2루트 2 i. 그러니까 열린 2차 방정식은요 해가 여러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뿐만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두 번째 거가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x가 보일 때 마이너스 2y일 때 이렇게. 그러니
그럼 x절에다 마이너스 2y 집어넣어 보시게 되면 자 집어넣으시면 4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y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y 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16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정리해보시면 y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서요. 자 y가 1이거나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니 y가 1일 때 x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자, 이런 식으로도 풀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어서 풀 건데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숙제는요? 드릴 거예요.